머니쇼입니다. 주식시장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주식 매매 따라하기 전문가가 아니라 애널리스트,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리포트를 쓰는 애널리스트 집단들이 있고 유명 애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참고해서 좋은 종목을 열심히 골라내는 펀드 매니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종목의 매매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요? 소개를 하고 그러나요? 중매를 한다 그러나요? 브로커들도 많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주식시장에서의 참여자이고 전문가들입니다. 나름대로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죠. 그러나 이 전문가들이 여러분한테 돈을 벌어주지는 못합니다. 주식시장은 강세장도 있고 약세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당신들보다 실력이 결코 낮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그 영역의 전문가일 따름이지요. 그래서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투자교회는 널려있게 마련이고, 여러분이 아마 이 코너를 열심히 시청하신다면 그러한 전문가들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법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돼지만 되지 마십시오. 올 들어 조정을 시작한 시장이 반등 이후에 또다시 반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그렇게 강세장 분위기가 안 나는군요. 시장 분위기는 오히려 약세장 분위기가 더 짙습니다. 시장의 종목별 섹터별 흐름도 그렇고 또 데이터들도 그렇죠.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기업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고 경기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세계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른 언론사의 헤드라인들,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심리를 작용을 하고 주식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 복귀라면은 강세장 에너지주 주도주가 에너지주 섹터 쪽으로 시장이 중심적으로 움직일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상품 시장의 버블 조정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고, 그에 따라서 에너지주 약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은 약세장의 대표주, 방어주 성격인 식품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시장은 여전히 아직까지 베어마켓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하얀 까마귀인데 속으로는 까만 까마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아직까지 약세 분위기라는 것을 무엇이 말해주느냐? QE2가 종료되니까 유동성이 끝날 것 같다. 또는 미국의 주택시장이 부진해서 다시 더블딜 빠질 것 같다. 그냥 갔다 예상입니다. 또 일본의 경기 후퇴로 세계 선진국의 경기가 크게 둔화될 것 같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이미 알려져 있고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삼스럽게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런 설명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이미 나와 있는 재료를 가져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시장에 뒤따라가는 것이 재료입니다. 오늘 다이와증권에서도 좋은 리포터가 나왔군요. 화학주 모두 바이바이바이만 외치는, 모두들 화학주 하면은 바이바이 강력 바이 뭐 이렇게 외칩니다만은 매도 의견이 나왔군요. 화학주가 매도 의견이라고. 리포트를 보니까 매우 좋은 시각을 가졌더구만요. 화학주가 좋기는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피크다. 화학주의 원가와 제품 가격의 스프레드가 이미 피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더 늘어나지 못하고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추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더 좋을 것이 없다면 지금이 매도 시점이다. 다이와증권의 의견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정교한 분석이고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우수한 애널리스트 같습니다. 그러나 이 리포트가 한 달 전에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화학주가 이미 20%나 떨어져 있는 마당에서 지금 너무 늦게 나왔다. 그래도 다른 애널리스트보다 빨리 나온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왜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주가가 오르고 나면은 실적 전망치를 높이고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실적 전망치를 낮추고 투자하기를 낮추는 걸까요? 애널리스트들도 예측력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나 애널리스트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원인 분석을 좀 더 정교하게 하는 툴을 가지고 있다 할 뿐이죠. 오늘 미국의 리포트도 또 골드만삭스에서 기술주 매도 의견, 휴렛 패커드 매도 의견 많이 나왔군요. 그러나 역시 휴렛 패커드가 실적 발표하기 이전에 그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어닝 쇼크를 발표가 난 이후에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이전에 냈어야 되는데 이미 뒷북을 치면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지표들도 다운, 시장 분위기도 다운, 섹터들도 방어주, 리포트들도 모두 어두운 리포트만 내고 있다. 주식시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은 베어마켓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고 경기는 후퇴 국면에 들어선 것일까요? 경기 논쟁은 끝도 없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위기가 좋으면 낙관론이 우세하다가 분위기가 어두우면 비관론이 우세하다가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바로 변동성 장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 장세, 등락을 거듭하는 변동성 장세고 이 변동성 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투자 수익을 잘 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투자자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변동성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찾아야 될 종목이 고민하지 않고 찾아야 될 종목이 바로 성장주입니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미래 시장에 대한 기대가 더더욱 높아지는 것이죠. 현재 시장은 불안하더만 이 불안한 시장을 벗어날 미래 장밋빛 시장이 있는 그러한 섹터와 종목 쪽으로 찾게 되는 것이 투자자의 심리고 그러한 종목에 굉장히 비싼 프리미엄을 부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미국 시장에서 링크드인이라는 소셜 네트워킹, 이 네트워킹은 취업 구직 사이트인데 아무나 들어가서 구직하는 사이트를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요즘 취업 실업률이 워낙 높으니까 이 사이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 클릭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별로 이익이 나지도 않는데도 앞으로 아마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엄청나게 수익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해서 오늘 상장했는데 와우 대박이 터졌습니다. 지금 기업 실적도 없는데 이 회사 주가가 대박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버블은 조만간 또 꺼지게 되겠죠. 현실에 부닥치면. 그러나 일단은 지금은 그만큼 심리가 현재가 다소 불투명하니까 미래 성장주를 찾는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펀드 매니저들이 소셜 네트워킹 주식 안 가지면은 필수 종목이다 해서 너나 다 줄 서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목마름, 갈증 이것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에도 바로 성장주를 찾아야 되고 성장주라 하면은 그래도 기술주인데 기술주 영역에서 우리가 찾는다면은 참고로 차트를 보여드리죠. 기술주는 구기술주와 신기술주 영역이 뚜렷합니다. 옛날 1999년도 신성장주라 해서 버블을 했던 주가 대표적으로 인텔이죠. 이러한 주가들은 이제는 구닥다리가 돼서 구기술주가 됐습니다. 바닥을 기고 있죠. 잠깐 바닥을 고개를 들다가 또 매도 공세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신기술주, 지금 현재 기술혁신, 모바일 인터넷 기술혁신을 이끌고 있는 애플사의 주가는 하늘로 날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장세부터 꺾이지 않고 변동은 보이고 있지만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비행기가 난기류 지역을 이렇게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추락하지 않고 날아가겠죠. 그래서 바로 신기술 영역에서 시장이 더 커지는 영역에서 찾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성장주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되고 그것이 바로 투자 수익을 많이 올려주게 될 겁니다. 성장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판매량으로 수요를 강등하지 못해서 새로 공장을 계속 정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장을 정축을 하려면 정자를 하거나 차입을 해야 되겠죠. 차입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투자자에게, 기존 투자자에게, 기존의 주주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혜택을 기존 주주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 주주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정자를 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다일루션, 주당 이익이 희석화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잘못되어 있는 인식입니다. 그것은 과거 부실한 회사들이 그러한 핑계로 주가가 오를 때 기회로 해서 부채를 갚기 위해서 단순히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자를 해서 그 부담을 주주들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행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자는 무조건, 유상정자는 무조건 악재다. 아닙니다. 유상정자는 바로 회사의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성장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 공장을 증축하고 새로 판매량을 늘리는 하나의 성장 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죠, 오히려. 반면에 무상정자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무상정자는 사실상 악재입니다. 왜냐고요? 공짜로 주니까 좋아서 호재라고 하는데 무상정자야말로 기업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100% 무상정자 주식 수량만 2배로 늘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장되면은 매도 공세로 시장에 물량 부담을 주는 것이죠. 기업 가치가 하나도 변함이 없이 수량만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당연히 2분의 1로 다일루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무상정자 공시가 나서 주가가 올랐다면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호의 매도 기회가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종목 중에 참고로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상장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얼마 전에 무상정자를 발표해서 100% 무상정자를 써 뭣도 모르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야, 이럴 때 매도 기회죠. 정말로 좋은 매도 기회입니다. 역시 매물 부담으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이 회사가 앞으로 옵티컬 트랙패드, 모바일 기기에서 광마우스가 세계 독점하고 있는 이 회사의 성장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 늘어나는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공장을 증설해야 된다. 그래서 유상정자를 하겠다니까 제3자 투자자가 너도나도 뛰어들어서 이미 아마 기존 주주에게 모집할 필요도 없게 됐군요. 그런데 이 유상정자가 악재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저희 정보가 미리 나갔는지 이때부터 악재로 작용해서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크루셜텍이 세계 광마우스 시장 독점 회사라면은, 그래서 모든 모바일 기기 회사들이 이 회사로부터 주문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정도라면은 이 회사의 유상정자는 매우 호재이고 앞으로 이 회사의 물량 수준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유상정자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일 수가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이 변동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동성장. 앞으로 조만간 반등할지 아니면 본격 하강으로 갈지에 불안해서 시장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움직이는 장이죠. 이 변동성장에서는 성장주를 찾아보는 것도 매우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성장주는 유상정자 기회가 많습니다. 유상정자가 악재로 작용할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됩니다. 반면에 무상정자, 100% 무상정자 할 때, 호재로 작용할 때, 시장이 잘못 반응할 때 그때는 오히려 매도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장주를 찾아서 그 회사가 시설 투자를 위해서 유상정자를 한다고 주가가 떨어질 때 그때는 오히려 더 싸게 그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성장주에 배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 머니쇼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해 불가의 시장 상황, 너무 어려운 이슈와 경제 용어, 매매 타이밍이 궁금한 종목과 업황 전망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여러분의 수익을 점검해드립니다. 매매 기술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자산관리 조성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속해서 박준호 소장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그동안에 공개된 종목들의 수익률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콜마가 수익률이 조금 저조한데요. 매수가가 4월 8일에 8,110원이었는데 주중 최고가는 7,980원이었고요. 현재가는 12시 기준에서 7,100원 정도의 수익률이 조금 안 좋습니다. 반면에 현대EP는 계속해서 수익률이 더 플러스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매수가가 6,340원이었는데 주중 최고가는 8,43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한 번 도달했었는데 현재가는 7,430원 정도에서 수익률이 17.19%까지 났습니다. 현대차 우선주 보겠습니다. 85,500원에 매수를 해서 주중 최고가가 78,000원이었는데요. 목표가가 120,000원까지. 그래서 현재가는 77,500원 정도에서 수익률은 조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크 보겠습니다. 2,940원에 매수를 해서요. 주중 최고가가 3,040원이고요. 목표가는 4,130원, 현재가는 2,715원 정도에서 수익률이 역시 조금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네틱스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4,205원 정도로 해서 주중 최고가는 4,265원인데요. 목표가는 5,250원 정도에서 현재가는 3,930원. 역시나 수익률이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본다면은 수익률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중에 현대EP를 먼저 얘기해보자면 지난주에 한번 매도 의견 주셨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매도 의견 드린 게 아니고 네네. 이미 몇 주 전에 얘기했죠. 네. 몇 주 전에 9,000원 이상에서 한번 팔아라. 그때 한번 팔자. 말씀드렸고요. 네. 8,000원 이하에서 좀 더 많이 밀리면 한번 분할해서 사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나머지 지금 종목군들의 수익률 현대차 우선주는 지금 거의 다 이제 회복됐죠. 회복됐는데 최근에 시장이 조금 안 좋고 특히 코스닥 시장이 급락이 좀 있어서 수익률이 네. 조금 저조한데요. 종목들을 조금 정리를 해야 하는 게 좋겠어요. 네네. 지금 반등이 아마 다음 주 초에 조금 이제 코스닥이 지금 당연히 급락했죠. 네. 반등이 조금 주어지면은 종목군들 좀 정리를 손절을 좀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관성 종목 지금 시장이 워낙 그 기관의 어떤 이런 종목에 매수입이 없으면은 실적이 좋고 가치가 있어도 지금 시세가 못 나고 있는 와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나 이런 것에 수급이 완전히 받치는 종목만 선정하도록 하고요. 그런 네. 관점에서 시그네틱스나 한국콜마나 그다음에 이런 유니크 같은 종목 정도는 정리를 다음 주에 반등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반등을 이용해서 한국콜마나 유니크, 시그네틱스는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종목은 바로 바이오랜드입니다. 우연찮게도 저희 박준호 소장께서 한번 언급해 주셨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또 조승재 대표가 갖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해 볼게요. 라운드 1입니다. 라운드 1. 네, 먼저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네. 투자 포인트 먼저 알아보기 전에 바이오랜드가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지금까지 우리가 가치 분석 먼저 하고 투자 포인트 했죠. 네. 그랬더니 가치 분석에서 투자 포인트 얘기가 자꾸 튀어나와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투자 포인트 먼저 투자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바꿨습니다. 네. 바꿨는데요. 최근에 사실 종목들이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제외하고는 시세가 거의 좀 안 나는 그런 흐름이라서 네. 제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서 기관이 적극 사주는 거 이것을 우선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을 좀 선정을 했는데요. 네. 그게 최근 한 달간 약 이 종목은 24만 주 정도를 기관이 순매수가 유입됐고 특히 투신과 연기금이 연속 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수급이 안정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의 내용은 독보적인 천연 연료를 만드는 그런 천연 기능성 원료 물질을 만드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특히 규모가 큰 아모레 화장품이나 LG 생활건강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연속해서 매출이 평균 한 23%씩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이 25%씩 계속
5년 연평균 성장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지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 성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는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전방 산업이 굉장히 호조죠. 지금 아모레 같은 경우는 보면 설화수하고 헤라 같은 거 완전히 빅히트 제품 아닙니까? 불티나게 지금 팔리고 있고 한국 야구르트에도 쿠퍼스라고 하는 요구르트 제품이 굉장히 잘 팔리는데요. 이런 거라든가 또 광동제약의 비타500 같은 것도 난리 났죠. 이렇게 빅히트 제품의 그 천연 기능성 원료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빅히트 제품이 계속적으로 물건 잘 팔리는 것들을 거기다가 납품을 한다는 것 자체는 성장성이, 안정 성장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거 사실 저번에 방송했을 때 한번 언급했던 헬스케어 관련해서 웰빙 트렌드로 좀 부각되는 저도 그런?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랬었죠. 이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투신과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한다는 것은 뭐 저보다도 전문으로 종목을 골라내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이제 제가 조금 의심히 짚어봐야 될 것은 이 독점적 지위라고 물론 애널리스트 리포터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네. 과연 독점적 지위가 이게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그렇죠. 프리미엄을 부여할 만한 그러한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아모레도 납품하고 또 그와 경쟁사인 또 다른 화장품 회사도 납품하고 제약회사도 납품하고 다양한 곳에서 다 이 회사에 주문을 한다고 해서 과연 독점적 지위라고 또 너무 과장되게 말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독점적인 그 선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천연 기능성 원료를 납품하는 데가 별로 많지가 않죠. 네. 지금 합성 원료 쪽은 납품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천연 기능성 원료를 납품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거래처들을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독보적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 회사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그 연평균 매출과 이익 성장이 한 30% 가까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상당히 기술과 품질이 인정받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오송에 새로 공장을 큰 걸 하나 짓죠. 이게 네. 올해 연말까지 짓는데요. 이게 연말까지 짓게 되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체제 들어가는데 네네. 이렇게 공장을 자꾸 이제 대규모로 늘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거기에 독점적 지위를 어느 정도 확보해가고 있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이면 틀림없다. 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방산업 호조가 된다면 이에 따른 원료 부분에서의 매출도 계속 호조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그렇죠. 예상을 해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두 번째 라운드는 저희가 처음에 했었던 기업 가치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라운드 2입니다. Round 2. 네, 우리 소장님께서 의심하시는 부분이 독점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표님 실적 아니겠습니까? 실적 그렇죠. 좀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먼저 하니까 네. 전번처럼 헷갈리는 게 상당히 줄어들어요. 전번에는 가치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다가 또 얘기가 거기다가 빠지고요. 투자 포인트를 계속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이 돼서 좀 곤혹스러웠는데요. 오늘 가치 분석이나 기업의 어떤 실적 전망을 한번 점검해 보면요. 네. 2009년부터 올해까지 보면은 연평균 한 20%대 중반 수준의 매출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500억, 그림이 나오네요. 624억, 784억. 내년도에는 1,008억으로 조금 더 많이 잡혔는데 네. 30% 이상 잡혔는데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공장이 이번에 새로 원래 말에 준공이 되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오송 그 공장이요. 부분이 또 획기적으로 더 커집니다. 네. 그래서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전용 라인을 또 개설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많이 늘 거라고 봐지고요. 영업이익도 110억, 150억, 200억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 한 30%대 안정 성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회사가 납품하고 있는 납품체를 보면은 아모레 화장품이나 한국 야구르트의 요구르트라든가 광동제약의 비타민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아제약의 스트링 같은 거 이런 것은 위험치료제인데 굉장히 빅히트 제품이죠. 네. 이렇게 각 부분에 있어 갖고 굉장히 빅히트 제품에 주로 납품을 하고 또 이게 트렌드가 지금 웰빙 쪽이에요.
그래서 이 합성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화학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몸에 좀 안 좋죠. 네. 근데 이제 천연 물질 같은 거는 몸에도 좋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대세가 되고 그래서 이 빅히트 제품에 꾸준히 납품한다는 것은 안정 성장을 거의 이제 확보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EPS도 보면은 2009년에만 일시적인 EPS의 어떤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EPS가 한번 증가한 것이고, 그거 빼고 나면은요, 순차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EPS 증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EPS 기준 했을 때 지금 PR이 한 10배 정도. 10배가 안 되죠. 한 9배 조금 넘는데요. 한 9배 조금 넘네. 9배 조금 넘는데, 지금 아모레 화장품이나 LG 생활건강의 다른 이런 주식들 보면은, PER가 한 22배 수준 와 있어요. 그러면 20배 나는 거네요? 네, 22배 정도 와 있는데, 이게 한 네. 9배 정도니까. 네. 굉장히, 물론 이제 거기 완성 제품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이제 저퍼를 좀 낮게 평가는 틀림없겠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기업하고 같이 성장을 할 거니까 말이죠. 소장님이 지금 중소형주의 디스카운트를 좀 감안한다고 해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예, 그런 그것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당연히 수긍이 가고요. 네. 이 회사는 보통 중소형제 할인 디스카운트를 주는 것은 어떤 한 회사에 종속되어 가지고 그 회사가 단가를 후려치거나 또는 그렇죠. 납품을 중단하면 위험을 안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해준 것이지. 이런 회사는 경쟁사한테 똑같이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매출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프리미엄을 줄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아모레 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보다 네. PR을 낮게 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네. 아니, 그런데 PR을 아모레 화장품이나 LG 생활건강 수준의 PR만큼 줄 수가 있을까요? 이 완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가 결정력이나 그 가격의 그 어떤 마진 같은 걸 굉장히 높게 책정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 원재료 쪽은 그 마진 부분에서는 어차피 작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완성 제품보다는 낮게 펄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것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네. 자동차 부품 회사도 지금 만약에 한 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경쟁사에 대해서 다 납품을 할 수 있는 부품 회사라면은 완성차 회사보다 더 비싼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성장 가치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화장품 회사도 경쟁사와 똑같이 줄 수 있다면은 오히려 이쪽에 불이익을 받을 때 이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미엄 가치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이런 생약 전문 회사는 지금 웰빙 바람으로 최근에 또 이 다단계 업체들이 세계적인 다단계 업체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이런 회사에다가 원료 공급을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시장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하여튼 성장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두 분의 적정 가치선이 조금 다르고 있는 일단 시간 어쨌든 저는 성장 가치는 네. 충분히 부여를 합니다. 다만 진짜여야 된다. 가짜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1분기 실적 전망치 나왔는데 원래 실적 전망치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된다. 네. 1분기 실적을 1분기 실적 나왔죠. 확인하셨습니까? 1분기 실적이 대략 요 추세에 거의 적응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 수준이에요. 네. 실적 수준인데 크게 증가한 것은 약간 증가한 수준인데요. 그 정도 수준이면은 올해까지는 충분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품 납품처의 이런 주요한 제품들이 보면은 전부 다 판매 증가가 올해 1분기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면은 올해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라운드 3를 가기 전에 목표가 손절가를 좀 체크를 못 해봤거든요. 매수가, 손절가를 좀 한번 체크해보고 갈게요. 네. 거기에 앞서서 우리 적정 가치도 평가 안 했죠.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네, 지금 손절, 너무 매수 이런 것도 아쉬운데. 했지만 적정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까. 적정 가치에 대해서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근데 평가의 기준을 나름대로 잡는 건데요. 2011년도에 주당 순이익이 한 1,250원 정도 되니까 그거에 한 12배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한 15,000원 되겠고요. 내년도 예상 EPS를 원래 땡겨와서 한 시장 평균의 10배를 적용한다면 한 15,680원 정도 되죠. 네.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시장이 아주 좋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 1개월 목표가 기준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5만 원 정도 수준 이렇게 좀 잡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지금 시장에서 추격 매수하고 수익이 잘 안 나는 시장이에요. 웬만한 종목들이 추격 매수에서 좀 따라붙으면 자꾸 밀리는 그런 흐름이 대부분의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수 단가는
현재 가격에서 밀릴 때를 기준으로 매수하자. 네.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1,500원에서 11,300원 정도 이렇게 좀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이렇게 한번 결정해보고 목표 가격은 한 15,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에서 조금 밀린다면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수가는 1,500원부터 11,300원, 목표가는 한 1개월 단위 15,000원까지였고요. 손절가는 10,000원까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해볼까요? 라운드 3 시작해보겠습니다. Round 3. 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이게 역사적 신고가인 12,000원이 돌파되고 난 다음에는 좀 매물 공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기도 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12,000원 뚫고 나면 가벼워지죠. 뭐. 그러니까요. 매물 공백이라기보다도 굉장히 가벼워지니까요. 주가가 탄력성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주식을 잡을 때 주가가 또 많이 빠지는 길을 기다리고 있으면 많이 안 빠지면 또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잡아보고 네. 좀 더 밀리면은 분할해서 사는 그런 역시 정도 분할을 전략이 일단 강조하시네요. 좋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우선 차트를 한번 보죠. 네. 차트를 보면은 지금 원래 들어와서 1월부터 지금 5월까지 5개월간 횡보 박스권을 하고 있습니다. 횡보 박스권.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을 막 돌파하기 직전에 와 있는 이런 단계고 특히 최근 한 달 동안에 기관과 연기금, 특히 투신과 연기금이 집중 매수를 계속 해왔다는 거. 네. 그런 측면에서는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하는 것이고 특히 전방 기업들이 굉장히 빅히트 제품들이라서요. 실적이 안정적 성장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충분히 축적했기 때문에 네. 12,000원대를 돌파하고 나서는 꽤 탄력을 좀 단기적으로 받을 수 있을 탄력을 거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차트를 보니까 12,000원 매물 부담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여러 번 거기서 부담을 받고 손바꿈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12,000원 벽을 돌파하기가 의외로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어서 매물 부담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여러 번 돌파의 시도 끝에 다시 재돌파한다면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두 분 다 12,000원 선이 가장 중요한 선으로 지적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한마디씩 최종 결론 좀 듣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네. 자, 요 종목 지금 원래 들어와서 보면은요, 한 12,000원 가면 한 번씩 툭툭 떨어졌어요. 그렇죠? 연봉이 계속 떨어졌는데, 네. 요번에는 12,000원 다가가고 있는데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다. 요건 참 좋은 얘기고, 특히 한 달 동안에 투신과 연기금에 아주 탄탄한 매수 세력이, 양매수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것이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매수를 충분히 해볼 만한 좋은 주식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독보적인 천연 연료 강소 기업이다라고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소장님. 예, 저도 이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게 보이고요. 네. 특히 그 식품주에서는 보통 방어적으로 이렇게 그 성장과 반대적인 성격으로 보는데 그 핵심 신소재로서 이 회사의 독점적 지위와 또 신공상 정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식품주의 성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상당히 프리미엄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역시 프리미어 가치 부여가 타당하다라고 하시면서 두 분 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웰빙 하는데요. 웰빙 트렌드에 딱 맞는 수혜주를 할 수 있는 바이오랜드 살펴봤습니다. 매매 기술 시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고요. 주말 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